요즘 아이 낳는데 1억 지원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가 위기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인구는 전체적인 그에 대한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적인 것인데, 그 정책은 오직 예산을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낳는 것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족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족이, 여러분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각자 주관적인 영역이지만 가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연현상에서 물고기들이 심해 있는 커다란 어떤 물고기들을 할지라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깊이가 낮은 곳에 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인간이 아이를 낳는 공간은 어디냐면,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낳는 것은 산부인과도 하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그러니까 자연현상에서 바다의 물고기들이 천에 와서 애를 낳아서 애들이 천에서 조금은 경랑이 약하고 파도가 약한 곳에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 공간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족. 인간의 가족인데, 이 가족이 옛날에는 지금과 좀 비교를 하게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는 가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규율한 것은, 가족 안에서 가족의 규율법이 있었거든요. 유교의 인사상이었고요. 유교의 어떤 가족 전체, 유교 질서가 가족 안에는 유교라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다 모여 살면서 유교 질서에 따라서, 유교 인사상에 따라서, 유교 인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에게 우애 있게 지내는, 그것이 인사상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철학이 기반이 있었습니다. 유교라는 거대한 철학이 가족이라는 것을 뒷받침했고, 유교라는 거대한 철학이 가족에서 어린아이가 나왔을 때 자손 번창이라는 거대한 키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었죠. 가족 구성원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 자원이 남자였습니다. 남자를 선호했죠. 남아소서 사랑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엄마 아버지 남아소송이 있었죠. 그리고 남자를 지지한 계층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조선시대는. 즉, 가족의 어떤 할머니라든지, 그리고 가족의 엄마라든지, 어쨌든 여자들이 남자를 지지해 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걸 시사합니다. 남자는 남자 스스로 남자 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지지해 줄 때 남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교의 폐단이기도 하지만, 유교에 있어서 강한 힘은 남자가 중심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유교라는 사회에서는 남자가 중심에서 가족에서 무슨 실권은 남자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거죠. 가족의 큰 정책, 대사, 부모 대사, 관원 상제, 이쪽에 어쨌든 남자 영역이었고, 여자는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살림이 여자가 있거든요.
가족의 경제의 살림은 가족 경제가 살림이거든요. 여자가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지지해줬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는 그 자손 본창이라는 키워드를 성장하게 만든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유교 국가도 아니고 조선시대처럼 동성이성이라죠. 엄마나 할머니가 남아선 사상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힘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처럼 가족 중심에서 유교 중심에서 가족의 살림을 해주는 세력이 가족 경제에 살림해주는 세력이 여자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족에서는 가족 자체가 가족을 살림해주는 여자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바다 물고기가 천해에 와서 알을 낳고 천해에서 애가 성장하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맞벌이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 맞벌이 직장생활 하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살짝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자연 상태에서 심해에 있는 고기마저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 연근으로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알 낳다가 잡혀 죽잖아요. 하는데 인간이 가족이 없는데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자 여자 살아갈 때 남자 여자 삶 속에서 음양의 조화적 관점, 남자가 할 수 있는 관점, 여자가 할 수 있는 관점이 무너졌습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다 똑같은데요. 이 남녀 평등이라는 기반 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부대끼고 살고 있습니다.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만나 애를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애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의 강한 힘을 기반으로 해서 여자를 뭔가 사랑하지고 못하지만 남자의 강한 힘으로 가족에서 지지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족 어디를 봐도 남자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체가 아닙니다. 여자는 솔직히 남자보다 영악합니다. 매우 영악해요. 우리가 지금 음양의 조화란 말이 아주 멀리 느껴지지만요. 음양의 조화가 무너진 결과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애도 안 낳을 뿐만 아니라 남자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무너지면 남자가 약해져. 대신에 주변 국가에서 음양의 조화를 지켜서 남자를 강하게 키워주면 10년, 20년 지나서 또 전쟁이 칩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현재 생물학적 기간이잖아요. 생물학적 본능이 지배하는 생물이 지배하는 결혼인데요. 그거 본능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대에 봤을 때 인간을 우리가 알 수가 30년이라는 세월을 알 수 없지만 닭의 세대를 보면요. 닭장 안에 닭을 보면 장닭은 큽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닭이 암탉을 지배합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자연의 이치예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이치예요. 애를 낳는 것은. 사회활동하는 것은 인간적 지위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음양의 조화 무너지면 남성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요즘요. 여자들 남자를 이렇게 우습게 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당연해요. 이 결과죠. 왜냐하면 성비에서 여자가 적습니다. 지금 그 가입 연령 기간이라고요. 결혼 정년기에서도 평균 25% 정도 25만 명인가요? 차이가 나요. 약 30만 차이도 나고 나이대가 편차가 다르지만. 그러니 여자들이 주가가 높아요. 비싸요. 왜? 경제 논리에서도 남자보다 여자가 적기 때문에. 그럼 남자보다 여자가 적은데 애를 어떻게 납니까? 자연의 이치는 여러분 동물 보면요. 여자가 항상 많습니다. 남자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 만나 잘 끼자 하면서 다 짝짝짝 잘려 다 둘만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많이 낳을 여자들이 안 나버린 거죠. 자, 우리는 이게 과거의 정책의 잘못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정책의 잘못이면 틀림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는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60살 먹었는데요. 남자 미움 당합니다. 여자들에게. 여자들 세상입니다. 전혀 이렇게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제 두 팀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들어봤는데요. 제사 이런 것도 이건 남자가 주관한 거였잖아요. 여자가 뭐 제사. 요즘은 이제 인구도 없으니까 하나 낳고 죽고 둘 낳고 죽으면 이제 다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도 우리가 조선시대 했던 어떠한 그런 가부장적 요인이든 남자 중심 요인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남자가 힘이 셌을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족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래도 농촌과 도시에 있을 때 1970년 80년대는 농촌이 유교적 기반으로 가족 기반으로서 끈끈한 인정신으로서 도시로 간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도시에 가면서 끊임없이 인을 파괴했어요. 유교 정신을 파괴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저도 지금 지쳐 있거든요. 한번 유교적으로 가족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쳤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가족 중심 산 사람에게 대해 사람 참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1억 원을 주면 애를 낳아서 인구가 증가할까요? 1억 원, 국비 1억, 국가세금 1억 원을 누가 만듭니까? 그러지 말고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자는 군대를 가요. 그렇잖아요. 여자도 군대를 가야죠.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지금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군대 가기 대신 여자도 3년 동안 아이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헬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군대 갔다 온 것하고 남자 군대하고 여자 애 보는 거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자는 무조건 애만 낳으면 되고 여자 군인실 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여자 애 보는 사람 다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번 제안해 봤더니요. 여자들 그걸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합니까? 지금요. 남자 여자 삶이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요. 좋은 직장은 다 여자가 잡고 있거든요. 남자가 좋은 직장 잡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자들 똑똑하죠. 군대 3년도 있지만. 그래서 남자 힘이 약해졌어요. 남자 힘이 약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1억, 10억 줘도 안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남자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남자 힘이. 그리고요. 가족이 사라졌어요. 유교적 전통의 가족이 사라졌어요. 자손의 증가에 대한 기쁨을 해서 사는 아무도 없어요.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할 때는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기쁨을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가족이 없는데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결혼하는 그 여자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쪽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것이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중심의 본가의 어떤 네트워크가 다 깨져버렸잖아요. 없어요, 하나도. 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혼율이 치명적이죠. 한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불행 중에 저희 가족도, 저희 형제들도 2명이 이혼했는데. 50%예요. 지금 우리 남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요. 유교적인 기반으로 해서 좀 여자 스스로 좀 겸손해져 좀 남자를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삶이 묘한 것이 남자의 행동 모두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여자들한테는. 그 여자는 교묘하게 전체 포지셔닝이 더 높여 있습니다. 진정한 여자가 남자를 파트너를 해서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이게 여자가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그 남자 여자가 밸런스가 맞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 여자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남자의 사랑해서 남자가 책임지고 그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청년들 남자와 똑같은 경쟁을 하거든요. 여자는 다 똑똑하고 상당히 소득이 높은 직업을 다 여자가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바빠요. 이게 소득이 많은 높고 좋은 직장이에요. 남자가 있었을 때 남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가 조금 집에 있어줬을 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되지만 여자가 높은 직업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사회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여자가 가속이 붙은 거예요. 젊어서 승진도 같이 해야 되니까 여자가 집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매우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애 낳지 않고 술 마음대로 먹고 사회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술 먹고 뭐 다 하잖아요. 늦게까지 일하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부 남녀 평등만 계속 강조하면서 가정적인 여자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어떤 화목한 가정에 대한 드라마는 없어져 버렸죠. 이 드라마가 전부 다 전투예요. 남자의 전투. 지금요 대화가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만나야 결혼해서 애를 낳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으면 다 그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해놨어요. 남자가 더 많습니다. 여자가 적습니다. 여자가 똑똑합니다. 남자가 덜 똑똑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똑똑한 삶을 가진 사람이 왜 애를 낳으면서 직장에서 경쟁에 밀리고 그런 바보 같은 짓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 국가가 거칠지라도 개인은 자기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미친 짓이죠. 지금 시대에는. 철학이 없어요. 그냥 나만 아니면 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력갱생 이런 거 아니에요? 어느 TV든 어느 곳이든 간에 부부 사이 행복한 이 용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부 행복이란 이 단어 자체도 지금 금기사인 것처럼 느껴져. 부부로서 행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지금 TV에서 보여지는 것은 남자의 그 어떠한 육아로 보여지더라고요. 여자 일하고. 맞아요. 남자 육아예요. 그럼 남자는 어떤 상태냐면 남자가 육아하는 그 자체가 남자 힘이 약해져 버린 거거든요. 여자가 돈 벌고 남자 육아해요. 뭐죠? 애 키워요. 어떤 장교가 그 육사 졸업해갖고 그 애 키우기 위해서 아이 보고
그런 어딘가 인간극장인 거 나온 봤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 낳고 하는 건 지속 가능한 문제거든요.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 부부, 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해외 이야기해보면, 미국 같은 데가 보면 지금 애도 많이 낳잖아요. 미국 부부는 안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미국, 한국 사람 해외에서 나라 이야기 보면, 충분히 여유있게 부부관계가 여유가 있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부는요, 그냥 부부 애절이 안 보여요. 눈치껏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자, 약해진 남자를 보고 애를 낳으려고 생각하지 않죠. 여자는 강한 남자를 찾고 있거든요. 강한 남자. 자기를 지배해서. 여자는 강한 유전자를 낳은 그 남자의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가 주도하는 어떤 흐름 속으로 남자를 다 만들어놔가지고요. 여자들이 강한 남자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 낳는데 1억 지원 이야기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삶이 행복해야죠. 여유가 있어야죠. 최근에 이렇게 북유럽 같은 데 그렇다잖아요. 이제 아이를 낳는 중심, 가족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기업이 또 있어요. 기업이 그런 어떤 걸 받쳐줄 수 있는가? 참 슬프게도 저의 사촌들이 이제 이렇게 40대, 50대들이 다 결혼을 못 했더라고요. 제 사촌 남자애들이 다 결혼을 못 해 있어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가 다 대학을 다 다녔기 때문에 혹시 대학 졸업하지 못한 사람, 대학 졸업한 여자들이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선택하지 찾다 없으니까 여자들이 눈높이 많은 남자가 없으니까 쭉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게 우리 본질 아니에요. 모든 것은요, 남녀 평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왔잖아요. 남녀 평등. 동물 사회에서 닭을 보세요. 장닭하고 암닭하고 어떻게 평등합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평등이라고 해갖고 막았어요. 애를 키우기에 편리한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자가 고도화됐어요. 더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애 키울 수 있는 인력 자원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본질이 이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부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부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부의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는 어디도, TV에 어디 나타나지 않아요. 부부가 행복해버리면요, 무슨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부부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돼야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부부들이 다 지금 흔들흔들 하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자식들도 엄마 아버지가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원치 않더라고요. 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데브리스. 어떻게 그것만 계산하면 이렇게 바로 정도입니다. 결론을 지어갈게요. 남자가 힘이 약해지면 사회적 힘이든 물리적 힘이든 동물적 힘이든 남자 힘이 약해지면 아이 낳는데 절대 아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적입니다. 여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자기보다 강한 남자를 찾는 거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 저는 82학번인데 그런 생각 가졌어요. 제가 잘못된 생각이 모르지만. 대학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여자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고 조금은 남편이 좀 위대하니까 조금은 스스로 여자가 숙여주고 하면서 그렇게 아기를 낳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가정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편차가 없죠. 남자들 전부 다 대학 졸업하잖아요. 제가 TV에서 농협 TV인가 보였습니다. 농촌의 해외에서 이렇게 해외 여자와 결혼한 남자 보면요. 그 중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들이,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애도 많이 낳고 잘하는 것도 있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있어서 남자가 셉니다, 힘이. 여자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남자가 셀 때, 우리가 조선시대 남자가 셀 때 남존여비라고 했고 남자가 셀 때 그런 실수 용어도 있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이 낳고 생물학적 영역에 대해서는 남자가 힘이 세야 됩니다. 우리 닭장에 보면 장닭이 모두 힘이 세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자 힘을 주겠습니다. 남녀 평등이라 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할머니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남자는 부엌에 오는 게 아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부엌에서 지랑권을 갖는 거예요. 음식할 지랑권. 남자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여자 힘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남자를 그래서 대접을 해줬어요. 야, 우리가 밥을 할 거니까 너희도 안 와도 돼. 대접해줬어요. 두 가지죠. 집에서 여자들이 밥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밥할 권리, 유일 뭐야? 여자들이 밥을 안 하면 굶어 죽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파업을 해보면 그래요.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호한 순간에 있습니다. 남자가 약해졌어요. 어떤 집에서 남자가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남자로서의 남자가 생각한 세상에 잣대를 대면요, 막 여자는 막 반갑니다.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자. 좀 술 좀 먹지 말고 오라. 막 반가워. 요즘 여자들 다 그런가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교의 가부장적 제도와 가족 중심 제도와 유교 제도처럼 뭔가 가정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지지해주는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완전한 가족이 있어야만이 아이 낳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바다 힘의 물고기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천해로 오거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사회, 기업, 직장, 이런 공공 쪽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가정이 어디예요? 가족인데요. 가족이 안전하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남편 힘이 강하고,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편을 지지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남녀평등보다요, 음양이 좋아져. 부부가 조화롭게 살아가야죠. 남녀평등이라고 여자가 똑같이 해서 그냥 싸그리 그냥 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이혼하는 게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이 남녀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 생각이 똑같은데 왜 나는 하는데 여자는 안 해? 이거죠. 어떻게 남자 여자 똑같습니까? 본질적으로. 틀린 거죠. 숫하고 장탁은 틀려요. 숫하고 감탁은. 남자는 남자였거든요.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저도 방금 또 부부싸움을 했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자가 남자를 인정해주고 조금 대우해준 이것이 결코 여자를 비하한 게 아니거든요. 여자가 남편을 존경해주는, 자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서 남편의 길을 살려준 게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남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강해야가, 피지컬로 강해야죠. 사회적 힘도 강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를 낳고 키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남자 힘을 강화해야 돼요. 이제 그래도 지금 여자가 최고잖아요. 좀 여자가 중심할 때 자기 남편 항상 까지 마세요. TV에 가게 되면 남편이 매수 까잖아요. 남편 잘못한 게 하나 없어요. 남편으로 살고 있는 저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직했어요. 노후 보장 해놨어요. 그래도요, 남편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이 낳는데 1억 지원보다요, 강한 남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남자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인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닭의 사회처럼 장닭의 지위를 암탉이 좀 범할 수 없어요. 좀 남자 힘 좀 이렇게 여자들이 자존감 세워서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우리 남녀 평등을 해가지고 남자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남자가 좀 자리 잡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를 우습게 다 깎아놓으면 남자가 무슨 사랑을 해줄 겁니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이 1억 키워서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린 남녀 평등이 아닌 음양의 조화로서 남자 힘을 세게 해줘야 돼요. 닭장 사회처럼 장닭이 위험이 있어요. 남자의 권위를 세워줘야만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